안녕하세요. 서울 세계로병원 김지향 원장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아침에 멀쩡하던 아이가 점심엔 열이 오르고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까지 오고, 그럴 때마다 이 증상이 심각한 건지, 언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걱정이 들게 되는데요.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센터 아동발달센터는 그런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고자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센터 아동발달센터를 이끌고 계신 이혜준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아동발달센터 이혜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먼저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센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센터는 아이의 성장부터 발달, 질환 치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하는 곳입니다. 감기나 중이염 같은 흔한 질환은 물론이고 예방접종, 성장 발달, 그런 전반적인 관리까지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히 자라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 과정 하나하나에 세심함과 따뜻함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목소리만 들어봐도 약간 따뜻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좀 옮겨 다니는 게 좀 힘든데요. 서울 세계로병원에서는 진료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진료를 받고 검사하고 계속 이동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필요시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등을 바로 같은 층에서 진행할 수 있고 결과도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입원 치료로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오늘 진료, 내일 검사, 모레 결과 같은 불필요한 대기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주치의가 아이의 성장 과정을 꾸준히 관리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내 아이를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안정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소아청소년센터에서 가장 많이 진료하시는 질환은 어떤 게 있나요? 어린아이들한테서 가장 흔한 질환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성인처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인후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장염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약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복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관리와 면역력 강화, 수면 습관, 영양 밸런스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또 한 가지 성장기에는 알레르기 질환도 많습니다. 천식,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치료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관리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다른 증상 패턴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아이에게 맞는 맞춤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네, 듣기만 해도 약간 좀 신뢰감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아이의 생활과 성장을 관리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성장 검진 아니면 이제 예방 접종 이런 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접종뿐만 아니라 아이의 환경이나 체질에 따라서 선택 접종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바쁜 부모님들이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접종 스케줄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 발달은 단순히 키, 몸무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양 상태, 수면, 학습 습관, 정서 발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잘 자라지 않거나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는 아이의 경우 성장판 검사, 영양 상태, 수면 패턴 등을 함께 살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처럼 진료와 검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 병원에서 진료부터 검진, 입원까지 다 해결된다는 게 정말 든든한데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6살짜리 남자아이가 감기 증상으로 내원했는데 진찰 중에 폐렴 소견이 발견돼서 바로 입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부터 입원까지 하루 안에 진행되었고 치료가 잘 되어 4일 만에 건강하게 태어나였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한 병원에서 다 해결돼서 정말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셨고요. 그 말이 저희 의료진에게는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센터는 아이의 입장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치료받는 안정감과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진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소아청소년 센터가 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아이들은 병원을 낯설고 두려운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료를 하자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밝은 색감과 부드러운 조명의 인테리어, 진료실 안에 장난감과 그림책, 그리고 아이의 눈맞춤 대화, 이 모든 게 아이의 불안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진료가 끝나면 칭찬 스티커나 격려 인사를 통해서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재방문 시에는 선생님 또 보러 왔어요 하는 아이들도 자주 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 네, 정말 보람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소아진료란 혹시 어떤 걸까요? 좋은 소아진료는 아이를 전체를 보는 것이 좋은 진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에만 있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성격, 성장 배경, 가족의 고민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죠. 예를 들어 복통으로 소아한 아이가 실제는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데 그치진 않고요. 정서적, 생활적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학적 치료와 심리적 돌봄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센터가 다른 병원과는 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센터만이 가진 강점과 철학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센터의 강점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이고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연령대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진료를 진행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는 협진 시스템이고요. 서울세계로병원은 질환을 한 과에서만 보진 않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가진 아이가 성장 발달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면역이 떨어질 때는 내과, 영양상담실, 발달센터 등이 함께 협진을 진행합니다. 증상 치료를 넘어서 아이의 전신 밸런스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죠. 셋째로는 따뜻한 진료 문화이고요. 아이가 환자가 아닌 한 사람의 아이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희 철학이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대화, 편안한 진료 환경, 그리고 진심이 담긴 설명이 모여 결국 부모님께는 가장 큰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센터가 아이의 건강은 물론 부모의 마음까지 함께 챙기는 곳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